예, 안녕하세요. 파랑국어 이상주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어머님들 궁금증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이러해서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안내 드리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도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국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금 힘듦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강고 국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강고는 이제 10년 이상 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업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학습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 6년 전만 해도 이제 대강고 하면은 되게 수업할 때 힘든 반이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좀 열의 있게 참여하고 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수업할 맛도 나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도 꼭 대강고에서 큰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심진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상지입니다. 예.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혜민 선생님, 이호정 선생님 등등등 저희는 이제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렇게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성립해 놓고 있다란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대강고는 제가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면이 좀 특이점인지 어머니들 같이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작년 11월 달에 시행했던 즉 2020학년도 수능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 영역을 다 봤는데 이제 바뀌어서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으로 진행됩니다. 모두가 다 보는 거고요. 이제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성적에 맞게끔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서시죠? 이건 별거 아니고 문법인데요. 학생들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 이게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번에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와서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고는 다른 학교와 달리 2학년 2학기 때 문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문법 개념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수시 준비도 하고 정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이고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하나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는 변동이 없으나 보게 되는 국어 영역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부모님들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가장 이제 국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냐 못 받냐는 이 독서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 더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BS 연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EBS 연계율이라는 것은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이제 수능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연계되는지를 얘기한 건데 7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단 EBS 연계 교재는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0%란 수도 조금 허수죠. 아주 작은 게 겹치기만 해도 연계라고 얘기하니까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실제 연계율은 70%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더 줄어든다고 하니 학생들이 이제 EBS에 대한 맹신이라든지 또 EBS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부분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 점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학생들이 자꾸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고 국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연하게 국어가 어렵다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어려운지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국어적으로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이랑 영어는 선행도 좀 하고 또 영어도 이제 꾸준히 좀 사교육으로 좀 준비도 좀 시키고 하셔서 그게 이렇게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하셔서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올라와서 3월달 돼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내신 1학기 중간고사를 보죠. 그거 볼 때 이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이제 국어죠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요. 국어 자꾸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냥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정확히 어려워졌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 표준 점수라든지 만점자 비율, 그다음에 1등급 등급컵 등이 있는데 2020학년도 수능부터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학년도 수능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가 수학 가와 나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만점자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수가 국어가 어려워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독해를 위한 독서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어휘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놀랄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 수업할 때 아이들이 그냥 이제 단어 뜻을 그냥 다 설명해 주죠. 모를 거야.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다 설명해 주고 있긴 한데 좀 차이를 좀 느끼게 됩니다. 뭐 책 말고 볼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이렇게 점수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2021학년도 이제 수능에서도 보여지는 결과가 이렇게 국어의 표준 점수가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수학 나보다도 이제 조금 더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좀 있는데 제가 여기 조금 수능이 어렵지 국어 수능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 때 비율 좀 일단 보실 거고요. 일단 이게 오답률이라고 해서 오답률이 50% 넘어가는 것만 저희가 이제 EBS에서 추려서 이렇게 결과 발표를 하는데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10개가 꽉 찼습니다. 그 2018년도 수능은 50%가 넘어가는 게 이제 7문항밖에 안 됐다면 그 2019학년도 그다음에 2021학년도 수능에는 밑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를 조금 많이 틀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 이게 물리 지문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사회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쨌든 이 수치를 좀 보시면 좀 저는 무섭더라고요. 100명 중에 여기 같은 경우는 25명, 24명 정도만 맞고 나머지는 이제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24명 중에서도 뭐 찍어서 맞은 친구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정확히 풀고 맞은 친구는 한 12명 정도라고 저는 이제 추리합니다. 좀 무서운 일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오답률 높은 문항을 맞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맞은다면 이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고전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40번, 29번, 41번, 26번, 19번, 27번, 39번, 42번이요. 제가 체크한 모든 것들이 다 비문학입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보시면 31번, 42번, 28, 29, 30, 40, 19, 41 다 비문학 독서입니다. 학생들이 문학은 그나마 잘 합니다. 아직 문학적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서를 꾸준히 해오고 책을 가까이 하고 근데 이건 너무 지난 이제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고1 때부터 비문학 수업, 독서 영역에 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독서 수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고3 정도 돼야지 EBS 독서 문제를 좀 풀어주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거는 학생들이
꼭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가 내신 외에 방학 때라든지 그다음에 좀 시간이 날 때는 그 텀 사이에는 항상 비문학 문제집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런 게 고난이 문항을 다 맞고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등급을 맞냐, 2등급을 맞냐, 3등급을 맞냐는 독서에 달려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친구가 국어에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경각심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강고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강고 내신 대비가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학생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그 이유는 요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2015학년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국어 1, 국어 2가, 국어 2가 요렇게 국어 1로 통합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권이 한 권이 되다 보니 이제 양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교과서만 보지 않고 추가 뭐 부교재를 본다거나 혹은 뭐 프린트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내신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대강고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업 외에 3월 모의고사가 반영되고요. 그 3월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진행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나오죠. 이제 한자 성어 프린트였다가 작년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문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한문 과목 선택한 친구들에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한자 성어 없어지고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맞춤법 이게 이제 50개씩 해서 학생들이 잘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고는 교과서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또 반영되고 그 다음에 맞춤법 프린트가 제공되고 있다란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직 먼 얘기 같긴 하지만 먼저 이거 살짝 보고 간다면 이제 1학년 때는 국어 하고요, 어머님.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문학을 하고 대강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대강고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1학년이고요. 이 문학은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2학년 2학기에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1학기 동안은 이제 문학만 하고 2학기 동안은 문법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서는 미리미리 학생들이 꼼꼼히 좀 챙겨 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 보실게요. 이게 대강고 교과서죠. 비상 교과서인데 비상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비상박이 두 개예요. 이 대강고가 선택한 교과서는 비상국어 박안수입니다. 그래서 비상국어 박안수도 있고 비상국어 박영민도 있는데 대강고는 비상국어 박안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강고의 특징 중에 하나죠. 교과서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1에 1, 1에 2가 시험 범위고요. 이 단원은 여기 2에 2, 2에 3. 그 2에 1은 매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3에 1, 3에 2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8에 1까지가 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단원 수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또 아니죠.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시조 두 수니까 6개 정도 되겠네요. 두 수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습활동에도 있는 작품들도 다 포함되면 더 작품 수는 늘어나게 돼 있고 아예 대강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범위 표가 나오는데 시험 범위 표에 써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 외에 다른 작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 교재 우리 외부 작품이란 말을 쓰는데 외부 작품도 시험 범위에 좀 반영되죠. 예를 들면 첫사랑이 교과서에 여기 보시면 3의 1이 첫사랑인데 첫사랑이 있지만 보기에는 첫사랑과 관련된 다른 작품이 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 작품도 간혹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반영되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대강고 이제 작년 시험 범위 이제 시험 출제 경향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원 전체, 2단원, 2단원, 2의 2단원, 2의 3단원, 3의 1, 3의 2, 8의 1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3월 모의고사 중에서 현대시 두 편만. 근데 이 현대시 두 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는 근데 이건 학교에서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해서 학생들 시험 볼 때 부담 없게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재인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도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제 1학기 때 50개, 2학기 때 50개에서 총 100개가 제공되죠. 학생들이 그거 이제 좀 암기해서 이게 이 말은 틀리고 이 말은 맞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짜집기라고 하는데 짜집기는 틀린 말이고 짜깁기가 원래 맞는 말이구나. 뭐 이런 거 좀 공부를 하고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긴데요, 어머님. 여기 보시면 객관식 35문항, 서술형 6문항, 총 41문항입니다. 제가 여러 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데 많아봤자 29, 진짜 많다 하면 32, 그런데 대강고는 41문항입니다. 41문항이 넘어가다, 40문항이 넘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1학년 때만 특징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대강고는 이제 문항수로 막 학생들 이제 괴롭힌다는 말까지도 하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놨고 이제 그날 뭐 읽고 풀겠다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단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과서 지문이라든지 학교에서 제공된 그런 자료 지문 같은 것들은 100% 습득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딱 그 부분을 보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날 지문을 읽는다 하면 이미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50분입니다. 물론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은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그것 문항이 한 2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문항도 그렇게 막 단순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항수를 주죠. 서술형도 다른 학교 3개, 4개인데 6문항이나 됩니다. 까다롭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대강고 시험 범위 작년 중간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요게 빠지거나 뭐 추가되거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학 전체가 들어갈지 현대시만 들어갈지는 매년 좀 달라지고 있고요. 부교재 제시되고 있고 문항수가 40문항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는 반복학습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지문 그리고 학교 선생님 설명 또 제가 하는 설명이 모두 내 것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이제 시험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문학, 그 다음에 산문문학 소설이죠. 수필도 하나 있고요. 총 이렇게 해서 많은 시에서는 46점, 그 다음에 뭐 배점 이제 산문문학에서는 28점, 거의 과반수 훨씬 넘어가고요. 7점대가 넘어가네요. 나머지 이제 문항수를 가지고 이제 뭐 비문학 하나, 그 다음에 합법 정도,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리는 뭐 대강고 1 부교재 프린트죠.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에서 여기 2문제 정도 나왔네요. 이건 거의 단답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 문학에서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대강고 기출의 특징 정확히 알고 수업하는 선생님만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1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이 메인이 되고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문법, 의문의 변동이 이제 메인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각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신기한 건 아니고 뭐 난이도는 제가 나름 상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긴 했습니다. 요렇게 같은 칸에 있는 건 복합지문으로 나왔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자화상과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이성선 작가의 논두렁의 서서가 복합지문으로 나와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친구들이 많이 틀렸는데 첫사랑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의 성어 부분 황진이 시조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구성되어서 대강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도 써놓았지만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이렇게 교과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평가 문제집 좀 풀어보고 뭐 요렇게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수능형 문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과 다른 지문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 지문을 읽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추론형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강고의 특징인데 대강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시킨다는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죠. 그냥 바로 답 찾을 수 있는 문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고 이제 시험에서 가장 특이한 건 일단 교과서 범위가 좀 많은 편이고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선택지 내용이 좀 길고 다소 난해해요. 그래서 그 선택지가 막 세 줄까지도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선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섯 줄, 세 줄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잘못 써서 이게 말장난하는 문제도 많아서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문항수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작품 활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여기 보시면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부담감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이제 학생들이 가서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자신 서술형 답안에 관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게 왜 틀렸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잘라서 안 된다고 무조건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확히 잘라버리셔서 그 서술형 답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학교 선생님 설명에 대한 그런 게 학습이 좀 미비한 친구들은 답을 쓰는데 좀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도 많고 문항수도 많고 이게 대강고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쉽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소설인데 여기 나온 대로 외부 작품이 좀 반영되었죠. 김수영의 풀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완전히 외부 작품인데 고1 친구들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과목 작품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소설과 이 작품의 연관성, 즉 문학 작품을 좀 감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항도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강고 이제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다 출제 뭐 뒤에 5분 평가라든지 뭐 이렇게 소단원 핵심 정리 다 이제 교사용으로 제공되는 건데 저희는 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강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단원 형성 평가가 수행으로 제시돼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제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좋다고 답만 100개도 된다고 막 이렇게 속 없는 소리도 하는데 미리 저희가 이렇게 다 줍니다. 매년 이 소단원 형성평가가 수행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강고는 특히 이런 학습 활동에서 학습 목표를 이제 반영한 학습 활동에서 시험 문항을 많이 내는데 학습 활동은 저희가 이렇게 답 달려 있는 교사용 교과서를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교사용 교과서인데 이거는 미리 안 주고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학생들이 총정리할 때 저희가 줍니다. 처음부터 이걸 주면 공부를 좀 잘 안 하더라고요. 필기하는 것도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고 챙기고 하는 습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더 정리할 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체 교재로서 저희가 많은 문항 또 이렇게 필요 자료 다 선별해서 넣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주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날 배운 거 바로 그날 테스트. 그래서 학생들이 이 테스트를 좀 부담스러우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건데 뭘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스스로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꼭 이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푸는 거 자체를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푸는 게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든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어머님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설명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나머지 2, 3, 4, 5는 매우 적절한 설명들입니다. 이제 이게 틀렸다라는, 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걸 잘 골랐다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때도 쉽게 적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가 이제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이제 상담하고 체크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에게 결과로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학교별 개별 과제가 저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한 부씩 혹은 두 부씩 학생들 틈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숙제로 제공되고 있고 내신 대비 교과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외부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율학습 교재, 자율학습 주도 교재도 저희가 제시해서 그날 학습한 것들은 그 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인원수가 좀 있어서 이렇게 다 한 명씩 한 명씩 문자 보내드리는 게 조금 이제 부담은 되지만 최대한 꼭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제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결과까지 저희가 정확히 해서 보내드리고요. 학생들 요즘 이렇게 SNS로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뭐 밤이고 낮이고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 막 질문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바로바로 답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작년 이제 대강고 1학년 지금도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건데 친구들 그거 다 양해 구했고 이름은 좀 지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1시 40분인데 바로 이렇게 문자하고 그러면 예의 바른 친구네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썼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내신 때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잠도 줄이고 학생들과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네요. 저희 이제 대강고 일반이 무슨 요일 날 개강하는지 지금은 이제 성동 6파인에서 일요일 반 이제 마감 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부터 5시 30분, 이제 3월 6일부터는 정확히 내신 대비가 진행될 거고요. 이제 토요일 중요하죠. 3시 반부터 6시 30분까지 안암 유파인에서 수업이 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강고 바로 근처에 그 뉴파인이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게 되면서 거기에도 이제 제가 대강고 담당으로 나가게 돼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대강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스케줄이라든지 뭐 거주 지역 확인하셔서 좀 가까운 쪽으로 아니면 아이 스케줄 맞는 쪽으로 이렇게 등원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 5일, 3월 6일 토요일, 일요일 바로 첫 주에 개강하고요. 일단 학교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대강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아직 학사 일정이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나오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직전까지 해서 한 8회차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4월 말 정도의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진행될 텐데 그 시기에 따라서 뭐 한 주 정도 수업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는 물론이고 추가 시험 범위,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시험 범위에는 그 부교재 단어도 얘가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전 학습도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준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교재, 그 다음에 매주 과제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성적표를 제가 학생들에게 또 부모님들 또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제가 학생한테 양해 구해서 나이스에서 성적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제가 수업을 잘해서 이 아이가 점수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하면 되는데 자꾸 친구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학생에게 양해를 구해서 성적표를 올랐는데 처음에 저한테 수업을 안 듣던 친구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이제 5등급이죠. 좀 슬픈 등급이긴 하네요. 그래서 국어가 좀 5등급이 나왔고 이게 아마 1학기 중간고사인데 아마 1학기 기말고사 끝자락에 왔는데 좀 올랐어요. 네. 합산으로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합산 등급인데 이게 등급인데 4등급으로 올랐죠. 여기 보시면 등수를 보시면 128등이었는데 훅 뛰었네요. 예. 저랑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적이 오르는 걸 보고 국어학습에 재미가 생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어라는 과목은 이 흥미를 가지고 조금만 덤벼들면 좀 이렇게 확 튈 수 있는 과목인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죠. 지금은 이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꾸 국어만 하려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학기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여기 국어 점수가 여기까지 튀어 오르고 등급도 2등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1학년 마무리는 2등급으로 했습니다. 기말고사 성적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까지는 제가 못 올렸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2등급으로 그래서 5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 되게 저한테는 자랑이고 저한테는 이제 좀 보람입니다. 다음 학생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음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하는 친구죠. 네. 잘하는 친구입니다. 저랑 지금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쭉 예비고일 때부터 진행했던 친구인데 워낙 잘해요. 그래서 뭐 1학기 기말고사가 4등이고 전교 국어와요. 전교 1등급이고 1학기 종합도 전교 1등이네요. 이제 너무 성적표가 예쁘네요. 이렇게 국어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친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흔들리죠. 영어 수학이 흔들렸지만 국어는 전교 1등으로 1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이제 영어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좀 힘들어 했는데 그 국어는 완전 100점이라고 좋아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수업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은 다 잘하죠. 모든 대강고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 하시겠지만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고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게 딱 점수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이 자꾸 국어 공부 힘들다 막연하다라고 하는데 힘들고 막연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면 앞에 네, 학생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은 조금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게 조금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남학생들은 조금 단순한 면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 막 다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거의 맛, 공부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능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내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하자면 대강고 내신 대비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문항수도 많고 문항수도 많은 비해서 또 서술형 문항도 많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철저하게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없고 문제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대한 암벽 분석이 선행돼야지만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시험 문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부교재라든지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반영되는 모든 것들은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와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시험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수업을 좀 잘 듣고, 네, 부모님들 생각만큼 열심히 듣진 않더라고요. 뭐 많이 자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좀 속상하기도 한데, 뭐 잘 듣고, 그걸 이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선생님 수업 내용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한 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꼭 아이들과 소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에 제가 조금 더 힘을 좀 더해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수업이 맞아! 이것보다는 선생님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저희 파랑국어 수업입니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로 나중에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라든지 확인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학원 쪽에 연락하시면 제가 이제 전화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